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4회 읽기 40번에서 52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날씨 표현 그리고 한국어 발음 중에서 연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40번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맞지 않는 겁니다. 보기와 하나하나 맞추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수영장 이용 안내에 관한 것이군요. 월, 수, 금은 9시에서 8시까지, 화, 목, 토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요금은 10,000원인데요. 학생과 어린이는 5,000원입니다. 1번, 화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합니다. 화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합니다. 화목토는 12시에서 6시까지니까요. 2번. 학생은 이용요금이 5,000원입니다. 학생은 이용요금이 5,000원입니다. 학생과 어린이는 5,000원이죠. 3번. 수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문을 엽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9시부터 문을 엽니다. 4번. 일요일에도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했죠. 일요일에는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4번이군요. 40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1번입니다. 세계의 날씨군요. 서울은 흐린 뒤 비가 옵니다. 23도에서 27도. 베이징은 아주 맑은 날씨인가요? 흐린 날씨죠. 구름 표시죠. 22도에서 29도. 뉴욕은 햇빛이 쨍쨍하군요. 22도에서 33도 사이입니다. 꽤 더운 날씨예요. 런던은 흐린 뒤 비가 오군요. 19도에서 31도. 시드니도 역시 흐린 뒤 비가 옵니다. 12도에서 18도이군요. 지문과 도표를 맞추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뉴욕만 날씨가 맑습니다. 뉴욕에만 해그림이 있죠. 뉴욕만 날씨가 맑습니다. 2번, 베이징은 날씨가 흐립니다. 베이징은 구름이죠. 구름 그림이니까 베이징은 날씨가 흐립니다. 3번, 시드니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시드니는 12도에서 18도 사이니까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4번, 서울, 런던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런던, 시드니에는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그림이 있죠. 흐린 뒤 비옴. 서울, 런던, 시드니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지 않는 것은 시드니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라고 말한 3번이 정답입니다. 토픽 시험에 날씨와 관계 있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단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날씨. 여러분 날씨 어때요? 맞아요. 날씨가 맑다. 맑아요 말하지요. 맑아요. 아오요를 쓰면 맑아요가 되고요. 맑다 읽어야 해요. 그런데 습니다를 쓰면 날씨가 맑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해가 있어요. 날씨가. 자, 하지만 날씨가 어때요? 맑아요? 아니에요. 구름이 많아요. 네, 그렇죠? 흐리다, 흐려요. 이야기할 수 있지요. 흐려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많아요. 이것도 역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지요? 네, 그래서 구름이 많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날씨가 맑아요. 그러면 기분도 조금 좋지요. 자, 그런데 아니요. 비, 눈입니다. 자, 비가 오다 말할 수 있고요. 비가 내리다 역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요 말할 수도 있고 비가 내려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눈도 그래요. 눈이 와요, 눈이 내려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급에서는 이 정도 알면 되고요. 혹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를 한국어로 이렇게도 말해요. 폭우가 내려요. 폭우가 옵니다. 이야기하고요.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이거는 한국어로 폭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마 토픽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중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미리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여러분, 네, 바람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바람이 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다를 써요.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하고요.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요. 그거 말할 때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써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어때요? 날씨 지금 비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 알아요? 천둥이 치다. 소리 있어요. 비가 아주 많이 오면서 소리가 있을 때 천둥이고요. 그거 아니고 이거는 번개가 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42번입니다. 5월에 일정표가 나와 있군요. 일정표에 적혀져 있는 내용과 보기를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일정표에 목요일과 화요일, 5월 1일과 6일에 치과라고 적혀져 있군요.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가는 병원입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주말 오후에 항상 약속이 없습니다. 주말 토요일 3일은 약속이 없고요. 10일은 약속이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약속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3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병원에 갑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 5월 1일과 6일은 치과라고 적혀져 있으니 병원에 갑니다. 4번. 일주일에 3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5월 5일, 7일, 9일, 월, 수, 금이라고 해서 한국어 학원이라고 적혀져 있으니 일주일에 3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맞지 않는 것은 2번, 주말 오후에 항상 약속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맞지 않군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는 글로 쓸 때와 발음할 때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어 발음이라고 쓰지만 한국어 발음이라고 발음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연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어 발음 첫 번째 시간 연음입니다. 연음은 받침과 모음이 결합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글자의 마지막에 있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 결합되는 경우에 받침을 첫소리 이응 자리로 옮겨서 발음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받침이 한 개인 헛받침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침 기억이 모음 어와 만났을 때 기억이 이응 자리로 가서 발음됩니다. 그래서 국어라고 발음해요. 이때 기억은 그대로 소리 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얼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침 리을이 모음 의와 만났을 때 리을이 이응 자리로 가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얼음이라고 발음해요. 이때 리을도 받침 그대로 소리 냅니다. 받침 그대로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옷가게 발음을 하는 경우에 옷은 옷, 디귿으로 발음을 해요. 우리 받침소리 7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받침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이때 디귿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옷가게라고 발음합니다. 반대로 옷이 예뻐요에서 옷을 보면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디귿이 시옷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발음해요. 시옷은 받침 그대로 발음합니다. 옷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옷이에서 시옷 받침이 다음에 오는 모음과 만났을 때 시옷이 이응 자리로 가서 발음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발음해요. 시옷은 받침 그대로 발음합니다. 이번에는 받침 히읗이 모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아볼게요. 받침 히읗은 모음을 만났을 때 히읗이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조화를 보면 받침 히읗이 다음에 오는 모음과 만나면 히읗이 탈락돼요. 그래서 조화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받침 기역부터 차례대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받침 기역의 발음입니다.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받침 니은입니다. 창문을 닫아주세요. 어떻게 발음하죠? 창문을 닫아주세요. 창문을 닫아주세요. 받침 디귿입니다. 당신을 믿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받침 리을입니다. 물이 차가워요. 어떻게 발음하죠? 물이 차가워요. 물이 차가워요. 받침 미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발음하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받침 비읍입니다. 밥을 먹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받침 시옷의 발음입니다. 시옷은 디귿이 아니고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옷이 예뻐요. 어떻게 발음하죠? 옷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아닙니다. 받침 이응은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발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가방이 싸네요. 어떻게 발음하죠? 가방이 싸네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가방이 싸네요. 받침 지읒인 경우입니다. 지읒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지읒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사람을 찾아요 라고 발음합니다. 사람을 찾아요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요. 받침 치읓입니다. 치읓도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꽃이 예뻐요. 어떻게 발음하죠? 꽃이 예뻐요 로 발음합니다. 꽃이 예뻐요 아닙니다. 받침 키읔입니다. 받침 키읔도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부엌에 식탁이 있어요.
저도 보통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표준 발음은 아닙니다. 받침 티읕입니다. 티읕도 티읕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철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음은 받침 히읗입니다. 받침 히읗은 뒤에 모음을 만나면 히읗이 탈락한다고 했어요. 예문 볼게요. 좋아요. 발음할 때 히읗을 탈락시키고 좋아요 라고 발음합니다. 나아요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는 히읗을 탈락시키고 발음합니다. 나아요. 문장 예문 볼게요.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아요 라고 발음합니다. 다음은 받침 쌍기역입니다. 쌍기역도 그대로 발음합니다. 예문 볼게요. 창문을 닦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창문을 닦아요 라고 발음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침 쌍시옷입니다. 쌍시옷도 그대로 발음해요. 예문 볼게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사람이 집에 있어요. 사람이 집에 있어요. 라고 발음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연음은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 만났을 때 그 받침이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 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얼음에서 보면 받침 리을과 모음 의가 만났을 때 리을이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 나요. 그래서 얼음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때 리을은 받침 그대로 소리 낸다고 했어요. 43번.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어제 학교에서 친구와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번.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먹었죠. 2번. 저는 학교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3번. 저는 친구와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죠. 4번. 저는 밥을 먹고 친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밥을 먹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43번 정답은 저는 친구와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4번. 저는 요리를 잘합니다. 특히 한국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제가 요리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친구군요. 여러분 한국 요리 할 줄 아는 거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한국 요리 하나 정도는 익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1번. 저는 일본 요리를 잘합니다. 일본 요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요리를 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 저는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죠.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3번.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본문에서 특히라고 한 말은요. 특히 보통과 다르게 라는 뜻입니다. 단어 챙겨 놓고요. 4번.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4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45번. 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졸업해서 처음에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친구는 언제 만나도 반갑죠. 보기 1번.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은 자주 모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자주 모이지 않아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번.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3번. 친구들이 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4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래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래전이라는 거는 꽤 이전에 라는 뜻이니까요. 45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요, 가장 먼저 어린이집부터 출발합니다. 어린이집 2세, 3세, 4세 정도 다니고요. 5세부터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5세, 6세, 7세까지는 유치원을 다니고요. 8세부터는 초등학교,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46번.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저는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을 연습합니다. 조금 더 연습하면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이유는 뭘까요? 젓가락질을 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1번. 저는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잘한다면 연습하지 않겠죠?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2번. 저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을 연습하지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저는 젓가락질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젓가락질을 잘하고 싶으니까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겁니다. 4번. 젓가락질을 잘해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46번 정답은 3번. 저는 젓가락질을 잘하고 싶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7번. 저는 영화를 볼 때 휴대폰을 끄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제도 영화를 보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휴대폰을 꺼야겠습니다. 이러면 참 곤란하죠. 영화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서는 꼭 휴대폰을 꺼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1번.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영화를 보러 가서 꼭 휴대폰을 끄겠다라고 말한 거죠. 영화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영화를 볼 때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아닙니다. 3번. 영화를 보러 가면 휴대폰을 꼭 끄겠습니다. 네, 휴대폰을 꼭 꺼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군요. 4번. 영화를 보러 갈 때는 휴대폰을 가져가야 합니다. 꼭 가져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가져가야 되는 것도 아니죠. 휴대폰을 꺼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죠. 47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8번. 제가 살던 곳은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눈을 보면 항상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눈이 오면 모든 곳이 하얗게 되어서 예쁩니다. 눈을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또 눈이 오면 예쁘다고 합니다. 눈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싫습니다. 1번 아니죠. 2번
저는 눈이 오면 좋습니다. 눈이 오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번. 눈이 오면 추워서 힘듭니다. 4번. 눈이 오면 신기하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가장 맞는 내용은 2번. 저는 눈이 오면 좋습니다. 가 정답입니다. 49번에서 5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9번 보기 먼저 볼까요? 인기가 많은, 노인들을 위한, 장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빈칸 가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싼 값에 밤알을 해주는 미용실도 있고 할아버지들에게 술을 싸게 파는 술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나이 든 어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잘해주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노인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노인들을 위한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노인들을 위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잘해주는 가게들이라는 말이죠. 49번 정답은 2번 노인들을 위한. 5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나이 든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2번 우리 동네에서는 누구나 술을 마십니다. 이 동네에서 누구나 술을 마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3번 어린 학생들이 우리 동네를 구경하러 옵니다. 이 동네에는 나이 든 어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4번 우리 동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살기 좋습니다. 이 동네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잘해주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살기 좋습니다. 50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1번, 52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회사에 가라고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가 더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회사에 다닐 때보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시간에 책도 읽고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시간에 책도 읽고 학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 학원에 다니거나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회사에 다닐 때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5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여러분 어떤 거 고르셨어요? 회사에 다닐 때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51번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부모님은 회사에 가라고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52번 정답은 3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4회 읽기 40번에서 5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날씨 표현과 한국어 발음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국외음악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하셨으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